안녕하세요. 서울 하트넷과 박효은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필 가중의학과 이승필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요.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 O, X 둘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혈압약은 이제 평생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먹다가 조금 조정을 해서 줄여서 끊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병 이제 연령이라든지 환자분이 각각 갖고 있는 기저질환, 동반된 합병증 여부 등에 따라서 계속 먹어야 할지 아니면 이제 좀 조절이 가능할지가 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먹다가 좀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줄여서 끊어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발병 시기가 좀 고령이 많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서 이제 절반만 이렇게 들었던 건데요. 저는 사실은 이분들이 약을 끊기 위해서 아니면 약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얼마나 하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별다른 노력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난 한두 달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보면은 뭐 특별하게 열심히 한 건 없고 약만 잘 먹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술도 그대로 드시고 있고 뭐 식생활 조절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운동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약이라도 복용해서 이제 내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제 끊을 수도 있죠.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운동과 식단으로 목표한 혈압 안에 이제 들어왔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낮아지는 경우에는 약을 줄여서 조금 끊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약을 먹고 운동 식단 같이 하면서 목표한 혈압이 잘 유지가 되는 정도라고 하면 그게 적정 용량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젊은 환자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젊을수록 그 혈관과 그 심장을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혈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젊다고 해서 그냥 혈압이 높아도 뭐 그냥 지내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식단하고 운동만으로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젊다고 해서 이제 뭐 혈압이 높은데 그것들이 몸에 이제 해로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을수록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이제 살아갈 날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젊을수록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늘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이제 직장인들 사회 초년생들이 좀 많은데 스트레스도 많고 그 다음에 회식도 많고 음주도 많고 살도 많이 찌고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예전보다는 더 많아진 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매우 높은 확률로 유전된다. 가족력이 좀 있기는 있는데 100% 유전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유전자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운동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사실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부모님도 다 고혈압이고 형제들 다 고혈압약 먹고 있으면 사실 높은 확률로 혈압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죠. 100% 유전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제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혈압이 있으시면 나도 이제 혈압이 좀 생길 가능성이 크죠. 이제 어쨌든 뭔가 유전적인 경향 그리고 안 좋은 생활 습관, 식습관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돼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100% 유전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식생활이라든지 운동 습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과 반찬, 국을 같이 먹는 문화가 있어서 특히 국물 음식 같은 거를 즐겨 먹는 어떤 집안 분위기라고 하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직장 나갔을 때 이제 밥을 먹더라도 부대찌개를 시키면 건더기 다 먹고 국물도 다 퍼먹고 남은 거에 그 다음에 밥 넣고 김가루 또 뿌리고 그렇게 해서 또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는 거죠. 이제 소금 많이 섭취하는 것도 일단은 흔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잘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 안 하는 거 그리고 음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영향을 주고 있겠죠. 혈압약을 먹으면서 코엔자임 Q10을 먹어도 된다.
저는 이제 중립, 코엔자임 Q10을 비롯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건기식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뭔가를 많이들 드시는데, 고령일수록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을수록 이미 혈압약과 당뇨약, 고지혈증 약만 해도 한 5-6가지 되는데 굳이 코엔자임 Q10까지 먹어야 할까? 그 이득이 그렇게 클까를 생각했을 때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럼 이게 해가 되느냐? 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먹어서 뭐 내가 좀 건강해지는 기분이 있고 실제로 활동할 때 훨씬 좋다. 그러면 뭐 드셔봐도 무방하기는 한데,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니까 드셔보시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코큐텐 자체가 이제 혈압약 복용하는 걸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봐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유해하진 않으니 코엔자임 Q10은 뭐 좋은 항산화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뭔가 좀 말 그대로 건강 보조식품 정도로 생각하시고 복용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여러 가지 많이 드시거든요. 드시기 전에 항상 담당이랑 좀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오메가3에 대해서 이제 너무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약 대신에 이제 오메가3 건기식으로 드셔보시고 해보면 안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약을 드시는 거고요. 콜레스테롤 레벨도 괜찮고 단지 고혈압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압약과 아스피린을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 좋다? 그렇습니다. 아스피린은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약이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약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스피린을 생각할 때는 1차 예방과 2차 예방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1차 예방이라 함은 병이 없는 사람이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1차 예방요법이고요. 2차 예방은 이미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혈관 질환이 있었고 이것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쓸 때 우리가 2차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2차 예방에서는 아스피린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이고요. 1차 예방에서는 아스피린이 특별한 병이 없고 그리고 위험도가 낮은 분들한테서는 득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안 쓰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심장혈관계 위험도가 워낙 높다라고 하면은 써봐도 괜찮은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 이제 사실 아스피린을 되게 그 피가 맑아지는 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가 맑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피가 잘 안 굳게 하는 약, 오히려 이제 피가 잘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을 쓸 때는 득실을 잘 따져야 되는데, 위험도가 더 큰 경우는 사실은 안 쓰는 게 맞고요.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진료 환자분은 다 사실 이제 1차 예방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간간히 이제 자가로 이제 아스피린을 드시다가 실제로 이제 피가 잘 안 멎게 되니까 위장출혈이 생긴다든지 뇌출혈까지 이제 생기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그래서 득실을 잘 따져서 이제 확실히 이득이 더 클 때 써야 되는 약이 되는 거죠. 저는 고혈압이라는 만성 질환을 평생의 동반자 같이 그냥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고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함께 가는 동반자 같이 친구 같이 좀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혈압은 조절을 잘 했을 때 합병증과 사망률을 줄이는 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높은 상태로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관리를 잘 받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약도 챙겨 먹어야 되고 뭐 자꾸 뭘 먹지 말라고도 하고 살도 빼라고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할 거는 많은데, 사실은 뭐 쉽게 하기가 어렵고 실천하기가 어렵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분명히 1년 뒤에는 뭐 2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훨씬 더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나하나씩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많이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 사실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고민하시거나 또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시고 꼭 상의하실 게 있으면 그 주변에 가까운 담당선생님이랑 같이 상의하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결정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